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2일 오후 4시입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는 어딥니까? 열린민주당 소속일 겁니다. 이분이 여기저기 아주 별로 좋지 않는 뉴스를 많이 만들고 다니는 분인데, 제 기억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2018년 8월 15일이면은 건국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70주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훈장을 주었어요. 누구한테 주었느냐? 손혜원 의원 아버지 되는 손용우 씨는 작고 했으니까 손용우 씨 부인 되는 김경희 씨에게 훈장을 주고 아주 정중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절을 하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손용우 의원은 대단한 독립투사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나중에 이게 말썽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 했다고 해서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않고 북한을 들락거리면서 좌익 활동을 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 차례 훈장 건의가 올라갔으나 거부되었던 것인데,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무리하게 좌익 인사에게 훈장을 주었다 해가지고 야당이 집중적으로 성토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손혜원 전 의원이 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한 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목포시 도시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정보를 미리 얻었다는 거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오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징역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박 부장 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 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혐의는, 이번에 유죄로 판단된 혐의는 2017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손혜원 의원이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2019년 1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때 구형 사유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그 검찰의 판단을 이번에 법원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특히 검찰은 손혜원 전 의원이 토지 세 필지와 건물 두 채 등으로 구성된 소위 창성장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해가지고 부동산 실명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목표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세 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보좌관의 딸 등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루어졌다. 계약 과정에서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1채의 집을 구입할 정도니까 상당한 투기성이 있는 자신의 입장에 투자가 되겠죠.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이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이 자기의 직위,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미공개 자료를 입수를 했다. 이게 이번 이 유죄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손혜원 씨는 또 고등학교 이 동문 관계로 김정숙 씨,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와도 친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정당 로고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만드는데 상당한 재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초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손혜원 씨는 물론 부정을 하고 이 집권 여당도 적극적으로 손혜원 씨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청와대에 배경이 있으니까 저렇게 집권당이 제명도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감싸는구나 하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이 판사가 단독 판사입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판사니까 이 단독 판사의 법적 판단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경우에 권력형 비리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게 권력형 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돈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력은 정보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정보는 권력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런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 전부 다가 피해자가 됩니다. 이 권력형 비리는 그 피해자가 불특정 국민 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사기치를 친다든지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엄단한다 하는 법리가 거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손혜원 씨가 작년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도 딱 부정하고 나올 수 있었던 그 배짱에 대해서 여러 번 궁금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있으므로 저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더랬죠. 왜 손혜원 씨 같은 사람에 대한 이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차가웠느냐 하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촛불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촛불 혁명 정권이다. 촛불 혁명 정권이므로 우리는 거꾸로 내려옵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 정권의 세력이다. 촛불 혁명 세력은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 촛불 혁명 세력은 공정할 수밖에 없다. 촛불 혁명 세력은 평화를 사랑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독선이죠. 독선 위선입니다. 위선은 거짓으로 선한 척하는 거고, 독선은 혼자서만 선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위선도 있고 독선이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독선은 자기만 깨끗하다는 거니까 이거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거든요. 자, 이제 이 판단에, 이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앞으로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될 거냐. 2심에 올라가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권의 압력을 받는다든지 하면 2심에 가서는 또 어떻게 굴절될 거냐. 대법원에 가면 또 어떻게 될 거냐. 더구나 대법원의 구성이 지금 좌경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은 예단할 수가 없지만은 오늘은 어쨌든 우리 법원이 정의를 세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정의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 뉴스는 결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